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절대 소상공인 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어요. 오프라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상생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갖고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지만 오프라인에 아까 빅3의 그런 거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당했지만 온라인에도 들어오면은 동네 소상공인들의 씨를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불공정 거래를 막는 거를 실패를 했는데 온라인 쪽에서는 잘해보자는 뜻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허블로그, 뭐 다음에 카페, 어떤 카카오 스토리, 물건을 올려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99.99%가 인스타로 다 옮겨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삼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플랫폼들이 과거에 썼던 것들이 지금은 그거 쓰면 거기서 무슨 장사가 돼? 이렇게 할 정도로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이 페이스북이 동영상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우리나라 네이버 TV나 뭐 원조 기업인 아프리카 TV, 뭐 카카오 TV 이렇게 뭐 유사하게 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만 해도 유튜브를 보지 네이버 TV 뭐 이런 거를 보질 않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공청회에서 했었죠. 근데 이제 지난 그때 저희들 그 공청회 한 내용을 봤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때 공청회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 목적은 뭐냐면 그 입점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이렇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안 하고 갑질 서비스, 갑질을 방지한다. 이런 게 이제 목표라고 이제 그 공정거래에서.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와 이제 공공 플랫폼 이제 혈투가 벌어지게 생겼어요. 네이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공공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그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IT 공룡이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네이버를 가지고 공공 플랫폼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제 작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네이버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업수익 매출액이 6조 5,934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네이버 시가총액을 보니까 46조 6천억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1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 다음에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봐. 국민은행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국민은행은 직원 수가 한 17,000명 정도, 지점 수가 한 1,044개. 근데 이제 네이버 직원 수는 3,057명이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근데 KB 금융 시가총액이 보니까 14조 9천억. 네이버가 3배입니다. 3배. 3배가 KB보다 많다. 그렇죠. 근데 네이버의 이제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사상 최대라고 그럽니다. 2분기 매출액이 1조 9,025억 원, 영업이익이 2,306억 원, 당기순이익이 907억 원을 기록했는데 요거는 이제 전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보면 매출은 16.7%가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79.7%나 늘어났어요. 이게 분기 매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대다수의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네이버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서비스 제공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전쟁 무기상 이제 대포나 텐트를 깔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상에서는 옛날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용이 됐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을 또 이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는 우리가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온라인에서는 이런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는 게 중개 서비스를 그 약칭해서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개소 역할을 하면서 그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거래 수수료를 받는 건데, 네. 그러면 거래 수수료를 받는 것들은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그 플랫폼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달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플랫폼 공정화에 관련된 법들도 저희가 공청회도 열었고, 네. 그때 이제 다 참 우리 네. 패널로 참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런 이제 오프라인상에도 이거하고 이제 온라인상에 유사한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조명섭 사무총장님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IT 공룡 기업들의 그 지금 플랫폼 사업이 오프라인으로 옮겨면 꼭 제가 보기에는 그 백화점 같아요. 그렇죠. 예, 그 플랫폼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백화점을 운영하는 백화점 운영 기업이 직영 매장, 임대 매장, 수수료 매장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백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 매장에서는 월 임대료를 받는 거고 수수료 매장에서는 판매된 만큼 수수료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백화점 이런 그 운영하고 있는 매장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수수료 매장과 임대 매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임대료나 예. 수수료가 예.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료로 징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소장님, 저기 우리가 오프라인상에 보면은 네. 대형 할인점이나 네. 백화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야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장사가 되려면 거기에 이제 사람을 모일 수 있는 유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흡인 효과라고 흡인 그러죠. 효과라고 해야 네. 되나요? 흡인 효과를 집객 효과. 직객 효과를 누리기 네. 위해서 뭐 영화관도 만들고 뭐 푸드코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네. 네. 이 오프라인상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런 직계 효과를 누리기 위한 네. 뭐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플랫폼 서비스가 그런 직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네. 어떤 무기들을 주로 무기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네. 플랫폼에 사람 모이기 위해서 네. 그런 걸 사용하는지 네.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보시면은 오프라인상에서 보면 예. 극장, 네. 시네마 네. 이런 데가 사람들을 모으는 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롯데나 이런 데 보면 네. 시네마가 있고 그 옆에 바로 대형마트가 붙어 있고 백화점이 붙어 있죠. 한꺼번에 같이 개발을 많이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파워 센터라 그러는데 예. 왜 롯데 저기 뭐죠 그 잠실에 있는 거기 이제 그 놀이공원 예. 그것도 파워 센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매출은 거기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와서 물건도 사고 밥도 먹고 요게 이제 파워 센터로 그러죠. 고객들을 집객하는 효과가 있는 거. 이걸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게 되면 예. 굉장히 다양하죠. 온라인상에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펀 서비스라고 그러죠. 펀 마케팅 예, 이런 펀 소리 마케팅, 하는데 그렇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음원 서비스,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VOD 서비스, 만화 좋아하는 웹툰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바둑, 장기, 포커, 고스톱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펀 서비스일 거고 예. 공유 경제를 비롯한 예약 서비스, 이것도 파워센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대리운전, 뭐 최저가 호텔 예약 서비스, 렌터카 서비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 쿠팡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켓컬리,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로 특화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사나 이제 지식 검색, 예. 이런 것들을 포털로 해서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게 또 이제 파워센터 역할을 하죠. 예. 스스로 콘텐츠 제작자가 되기도 하고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NS 서비스, 예. 카톡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어떤 그 파워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카톡 같은 경우는 카톡을 이용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네. 발전을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고객들을 공짜로 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전략 가운데 있어서 유튜브가 이제 독보적으로 네,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고 네, 그렇죠. 또 이제 이런 구글 서비스가 또 이제 그런 웹들을 네. 다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네, 그렇게 하는 시장인데 네. 좀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게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네. 뭐 이제 후에 얘기는 하겠지만 예, 좀 상당히 그 심각한 대결 양상이 되지 않겠느냐.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총장님, 예.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급속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이걸로 인해 갖고 지금 상당히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산업이 지금 이제 뭐 전통시장 계시고 이제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하고 계시니까 이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웹 시장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예. 그럼 이제 이런 변화된 사례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된 사례, 주요적인 변화 사례가 어떤 건지. 일단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광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뭐 지하철 광고라든지 오개 광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때는 오개 광고 설치 권리금이 뭐 건물값보다 비싸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했던 그 이제 오프라인 쪽의 광고 시장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광고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쪽의 광고는 많이 이제 낮아진 거고 AI 기능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나오게 되니까 소상공인들도 이제 지역 밀착형 광고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대기업 공영 IT 기업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시장 소상공인들을 공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네이버가 통장을 만들므로써 뭐 국민의 관계자들이나 그 은행들 관계자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 통재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상공인 의뢰반란은 소상공인이라는 방송이고 네.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8년부터 네. 대형 마트나 대형 그 오프라인 상에서 빅3라고 하죠. 빅3 마트들이 그동안에 소상공인들한테 해왔던 그런 행태들 네. 예, 너무나 잘 봐왔기 때문에 20년간 그렇게 해왔던 행태가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넘어온다. 라는 것들은 저희들은 안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백화점 내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백화점 내에서 입점해 있는 네. 그런 입점업체들이 네. 그동안 대기업의 행포 네. 또 그런 전통시장의 대기업 때문에 문을 닫고 상당히 그 피폐화되고 네. 그 전략이 또 휘말리는 거죠. 네. 저 그때 우리 고명수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전통시장 가면은 상당히 여기 뭐 지저분하고 이런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백화점 오면 뭐 고퀄리티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양 예,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지적을 했고 네. 또 법은 항상 약자의 편이 아니었어요. 네. 소상공인 편이 아니라 대기업의 편에 서서 네. 법들이 쉽게 말하면 사후 약방문 뭐 우리가 솔도 애완과 뭐 친다는 식으로 네. 법이 그동안에 되어 왔고 네. 예, 그런 걸 또 이제 우리 방치를 하면 이건 이제 700만 소상공인 다 망한다 이거예요. 저희 그렇습니다. 생각하기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누구한테 한 푼 이 방송하면서 지원 받은 거나 이런 거 없지만 저희가 분연히 일어나서 방송하는 이유가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대기업이 이거 횡포다 뭐다 뭐 우리 공청회 할 때도 상당히 뭐 인터넷 기업협회나 이쪽에서 이제 항의도 받고 했지만 네.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이유는 네? 그런 것들이 위헌의 방지 우리가 20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까 네. 더 이상 시행착오는 겪지 말자라는 취지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어야지만이 오프라인처럼 네. 우리가 대형마트들의 그 유통법이라고 해야 되죠. 네. 네. 그 유통법에 당하지 않느냐. 네.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떠들고 방송에서 떠들고 해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 좀 얘기를. 그 온라인 쪽으로 넘어오면서 네. 일단 이제 옛날 백화점들도 고객 관리를 하면서 고객들 분석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타겟 마케팅을 한다고 했지만 예. 그건 일부 부유층에 특화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는 예. 아까 이제 고명석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AI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예. 고객들에 대한 분석이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 지역별, 네. 연령별, 성별, 구매 성향, 뭘 이 사람이 좋아하고 만화를 뭐 몇 편을 받고 어떤 영화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걸 많이 고객을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마케팅이 타겟 마케팅이 예.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 아까 빅3의 그런 거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당했지만 예.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은 예. 동네 소상공인들의 씨를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온라인 쪽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예. 불공정 거래를 막는 걸 실패를 했는데 온라인 쪽에서는 잘해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공청회에서 그렇죠, 했었죠. 공청회했죠. 근데 이제 지난 그때 저희들 그 공청회 한 내용을 봤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날 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때 공청회에서 왔습니다. 네. 우리 저희가 공청회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주 목적은 뭐냐면 예. 그 입점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이렇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안 하고 예. 갑질 서비스, 갑질을 방지한다. 예. 이런 게 목표라고 그 공정거래에서 보도자를 띄웠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오프라인에서 유통산업 발전법이나 상생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갖고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지만 예.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절대 소상공인 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그거는 좀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네. 무수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어요. 알고.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게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하남에 그 6번째 마트가 들어오면서 관공서들조차도 그쪽 편을 들었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 공무원이라고 아까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린 예, 게. 공무원인데 그래서 뭐 경찰 뭐 할 것 없이 네. 도로 늘려주고 막 네. 이런 네. 부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뉘앙스가 지금 중소기업 부마죠. 네. 저희가 이제 그때 네이버 얘기도 네. 했듯이 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네.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해 그렇습니다. 주는 게. 예, 그런 게 보인다라는 또 하나 얘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냥 하나로가 마트를 오픈하는 것처럼 하면 예. 그게 3,000제곱미터 기준이에요. 아, 네, 그 기준 이하로 하겠다. 네. 네. 아. 1,000평이 좀 안 되는 건데, 그 이하로 그냥 하겠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네.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낸 아이디어다. 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종의 뭔가 네, 서로 간에 짬짬이가 딜이 있었다. 있었다. 위에 뭐 청바지 각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소상공인들 영향을 네. 받는 거. 그건 불가나요? 아, 저기 지금 하나로 마트. 하나로마트. 의료는 거의 뭐 10%, 아니 뭐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의료는, 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막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건 뭐, 네. 뭐 성과는 좀 있긴 있었네요. 오프라인에서의 경쟁력과 온라인의 그 경쟁력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온라인에서 이런 불공정 거래를 못 막으면 예. 정말 700만 소상공인들이 다 문 닫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어떤 유착관계에 의해서 이런 점이 있는 거는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을 착취하고 죽이는데 대기업 편을 너무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소상공인이 없어져라 이렇게 정책을 폈죠.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제 예. 온라인에 오면은 예. 저희들이 여러 번 방송을 드렸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온라인 어떤 이런 그렇죠. 시장하게. 그 이용 성향이 예, 예. 퍼스트 무버, 예. 패스트 팔로워가 예. 형태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온라인의 불공정 거래가 제일 다른 미국이나 어떤 나라보다도 제일 그 불공정 거래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태까지 했던 걸 보면 예. 온라인에서의 어떤 불공정 거래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예.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100% 동의합니다. 그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사례로 볼 때 옛날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예. 키워드 검색 광고 서비스를 할 때 예. 위장 계열사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네이버에 보면 예. 지난 2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 요 네이버는 요게 30대 재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열사를 공시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걸 숨겼어요. 그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벌금도 매기고 벌과금도 매기고 이러면서 예.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게 온라인 쪽에서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예. 예.
위장 계열사를 숨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예.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차명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쉽죠. 온라인 쪽에 오면은 너무 쉬워요. 이런 이제 위장 계열사를 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병행 수입 뭐 이래갖고 해외에서 직구 이런 걸 하면서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데까지 나가가지고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장 계열사가 숨어 있을 그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반영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공청회를 한번 이 법은 물론 이제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도 쫓아가가지고 법을 만약에 시원찮게 발의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낱낱이 우리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야죠. 그렇게 지금 그런 뭐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네이버에 관련된 출신들이나 뭐 이쪽 그 인터넷 기업협회에 관련된 분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을 했어요, 지금 국회의원으로. 물론 소상공인도 이번에 네 분 들어갔지만, 근데 이제 네 분 그 소상공인의 대표로 들어가신 네 분은 어떻게 된 게 이 소상공인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얘기만 지금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소상공인 네이버나 인기업에서 꼭 뽑히신 것 같아. 보니까 말씀하신 게 한 50분이 지금 모여갖고 이거에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 혁신이라고 하다 뭐 자기들이 뭐 일반 소상공인이나 좋은 아이디어에는 투자를 하겠다. 뭐 그걸 또 발표해서 포럼을 만드셨어요. 근데 소상공인 관련된 포럼 만든다는 얘기는 단 1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뽑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삼촌형이 토종 IT 기업 우리나라의 공룡은 네이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네이버가 이제 삼성의 이게 사내 벤처로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창의적이고 상당히 생각 지식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분들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넷 언론사부터 해가지고 온라인 마케터, 파워블로거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일 서비스 이걸로 했지만은 다음 메일을 유료화 시키겠다. 그럼으로써 이제 네이버가 그때 이제 역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순간 역전이 되고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은 네이버 성장에 이제 많이 그 당시에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뭐 이제 TV에서 뭐 검색하는 거, 찾는 거 이걸 해갖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단기간에 이제 일동 확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반대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 현상이 뭐냐면, 지금,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사람들이 네이버 같은 블로그예요. 그 중에 이제 파워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 지금 파워블로그 없어졌습니다. 뭔가 큰 혜택이 있고, 그때 당시엔 그랬지만, 그런 이슈들이 없어지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걸로 상점을 열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매출이 뭐 지금은 저 SNS 협회라고 생겨가지고 상당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분도 불만이 진짜 하늘을 치솟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토종에 있는 IT 기업의 그런 플랫폼 쓰기 싫다. 왜? 너무 불공평하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넘어가고 있다. 그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네이버 홍보비라든가 카카오 스토리 홍보비가 거의 다 빠지고 지금 네이버나 그래서 다음도 지금 급격한 산업 이게 재편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장사 잘 되고 홍보 잘 되면 그거 하지 구글이나 유튜브처럼 그거 하지 왜 딴 데로 옮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IT 기업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입니다. 카카오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다 먹겠다.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 광고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삼촌형이 현장에서 뛰시는 물론 오프라인 쪽이지만 온라인 쪽 시장이거든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파워블로그 뭐 다음에 카페 어떤 카카오 스토리 물건을 올려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99.99%가 인스타로 다 옮겨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플랫폼들이 과거에 썼던 것들이 지금은 그거 쓰면 거기서 무슨 장사가 돼? 이렇게 할 정도로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이 페이스북이 동영상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우리나라 네이버 TV나 뭐 원조격인 아프리카 TV, 뭐 네. 카카오 TV 이렇게 뭐 유사하게 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 저만 해도 유튜브를 보지 네이버 TV 이런 거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 점유율은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것이 이제 그 앱스토어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 앱스토어는 뭐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는 어떤 그 마켓인데 요것이 이제 구글과 두 개사가 그 작년 2019년도 매출액이 8조 3천억으로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90%에 가까운 87.8%라고 하고 네.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동통신사 3사하고 네이버 앱스토어하고 합쳐가지고 원스토어라는 그 앱스토어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해 1조 561억, 약 12.3%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요. 파워 블로거뿐이 아니에요.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앱에서 이렇게 다운받는 거는 국내 앱인데도 왜 국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지 않을까요? 국내 파워 블로거는 그걸 갖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물론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네이버를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유튜브로 가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다국적 영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파워블로거 또는 뭐 카카오스타를 운영하는 이 비즈니스 협력자들이 뭐 네이버에 대한 많은 실망과 저만 해도 뭐 익스플로러를 오픈하면 예. 오히려 뭐 크롬을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성향으로 바뀌더라고요. 하여튼 네이버한테 실망을 이모저모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뭐 네이버가 뭐 이거 말고 뭐 다른 걸로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 키워드 검색 광고 수입이 83% 정도로 줄었다고 이렇게 한 기사도 봤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네이버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도망가는 것도 무섭지만 일반 유저들이 도망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이버나 카카오뱅크가 은행에서 성공을 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광고를 내가 유튜브를 보면 만약에 이제 구글이나 페북에서 금융으로 들어왔다. 네. 이땐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이북은 이미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네.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페이북이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가상화폐 시장을 지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들어왔죠. 예,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전 세계적인 자기들은 화폐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네. 국가를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요. 네. 페이스북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을 노리는 게 페이북이 확실히 이제 미국의 기업이든 IT 기업이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우리나라는 제한적이지만 이 친구들 생각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더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곧 있으면 페이스북이 그걸 하지 않을까. 아예 홈쇼핑도 뭐 안에서 할 거고 왜 이걸 못 하고 있냐면요. 정확하게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왜 안 하고 있냐? 환율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범죄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 환율에 대한 개입이 있어서 그 범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네이버가 시간을 번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제가 걔들이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통해 갖고 그 거래를 되게끔 아예 지금 그걸 만들고 있어요. 페북이 뭐 비트코인도 한다고. 네,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인을 만든다니까요, 걔들이. 거기다 그래서 방송에 그걸 이용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홈쇼핑, 걔들이 지금 그런 게 뭐냐면 아마존 같은 게 서비스가 지금 그걸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래되는 게, 그 걔들은 이제 환율을 바로 자동으로 이게 해가지고 오게끔 하는 서비스인데 얘들은 그것까지 아예 먹어보려고 하는, 아마존까지 뛰어넘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닌데 걔들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업총장님 예. 지금 다 뺏길 것 같아요. 본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네이버가 최근 사업 전략이 어떤 사업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건지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광고 시장에서 상당히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또 경쟁력으로 돋보이는 분야가 있어요. 요즘에 그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뭐 스토어팜이라고 네. 하는 네. 전자상가로 시장에서 아주 뭐 압도적으로 지금 상당히 뭐 급성장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웹툰 아주 뭐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네. 그
네이버는 제휴 계약을 통해서 풀필먼트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구매부터 배송까지 완전히 배송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신선식품, 뭐 당일 배송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 8천억을 투자받은 네이버 파이낸셜이 통장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출 받기 어려운 씬 파일러. 요거는 뭐냐면 이제 얇은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나 이 정도야 하고 뭐.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뭐 제출할 서류가 없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을, 뭐 대출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보험이나 증권 상품들의 크로스셀링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겟이 소상공인 쪽 같아요.